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 모으기 전 걸을 때 발걸음이랑 모으고 나서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진짜 뭔가 당당해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1억 썰을 많이 하죠. 1억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돈이 많은 분들, 여유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마 서민들이랑 좀 중산층 이 사이 라인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좀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이 제 방송 보고 정신 차리려고 아니면 좀 자극받으려고 동기부여 받으려고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보신다면 저야 뿌듯합니다. 왜냐, 열심히 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 뭐 제가 봤을 때 방탕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어떻게든 좀 이 악물고 열심히 살려는 분들이 아마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설이 보통 이제 의지 박양인 사람보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달리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자극받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1억 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지겨울 수 있습니다. 아, 또 1억이야? 이 사람은 볼 때마다 1억 얘기하네. 왜냐? 1억이 중요하니까. 1억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 그냥 대부분 1억 없어요, 현금 자산이. 물론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1억 가지고 내 집 마련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1억이 있냐 없냐는 차이 큽니다. 엄청 큽니다. 절대다수가 서민들 1억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버틸려고 그래요? 물론 1억 가지고 부자 문턱 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일반 가정은요, 보통 사람도 부자 못 갑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랄게요. 부자 성공 못해요. 저는 보통의 가정에서 자라서 보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자 성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역량과 가진 월급과 능력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아, 부모 형 아침부터 기껏 버리네. 아, 사람이 꿈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꿈도 가져서는 안 됩니까? 왜 자꾸 이 사람은 자꾸 한계선을 정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한계를 빨리 알아야 돼. 메타인지라는 게 뭔데? 내가 가진 능력과 어떤 환경,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상황과 가지 못하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현실 감각에 맞게 살아라는 거죠. 근데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나는 메타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별로 대단할 거 없고 능력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는데 꿈만 크다는 거야. 꿈 큰 사람 너무 많거든. 나 일반 사람들이 있잖아요.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월급쟁이가 부자, 성공, 요원 노한다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 망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일반 월급쟁이가 잘 돼가지고 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제자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런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극소수.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니까 뭔가 많아 보이지만 몇 명 안 돼. 그리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뭐 경제적 자유 아니면 뭐 부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이제 가짜인 사람도 있잖아요. 가짜인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라 부릅니까? 성공파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 부자가 되네, 뭐 월 1,000만 원 이런 얘기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도 있죠. 일반 사람 월 1,000만 원 못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월 1,000만 원 못 벌어요. 좀 냉정하지만 월 1,000만 원 꾸준하게 버는 게 어렵습니다. 월 1,000이 아마 세전 연봉으로 1억 8천인 정도 될 건데 안 돼요, 이게. 안 돼. 전문직이 아닌 이상 안 돼.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에서 한 330 이 사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더 버는 사람도 있고. 좀 넓게 잡으면 한 200에서 한 300, 한 7, 80 사이 왔다 갔다. 여기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우리 200번 사람 380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그 대다수는 월급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 내가 월급 받는 직장을 함부로 그만둘 수 없어요. 요즘 여러분 알잖아요. 직장 함부로 그만뒀다가 재취업 잘 안 된다는 거. 공백이 길어진다는 거 압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월급쟁이가 1억을 모으려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정말 오래 걸려요. 왜냐? 남들 쓰는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뭐 돈도 백도 없는 사람이 1억을 모았다는 건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왜냐? 일단 객관적으로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야. 근성이나 인내심이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절대 단기간에 달성 못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다녀도
달에 200 이상 저축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00도 저축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대기업 다니면 그만 씀씀이가 커집니다. 보통 대기업 다니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뽑습니다. 좋은 차를 뽑아요. 그리고 여행도 자주 갑니다. 그리고 값비싼 물건에 쇼핑도 해. 그래가지고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모으는 사람은 모아요. 물론 중소기업보다 돈을 모을 가능성이 더 크죠. 연봉이 세니까. 생각보다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돈을 모았다는 거는 내가 돈 관리 잘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돈 낭비를 안 해가지고 몇 푼이나 저축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만큼 자기 통제를 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쓰거나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안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을 안 쉬고 꾸준하게 했다는 얘기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둬버리면 돈을 모으긴커녕 돈이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을 모은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노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통 직장을 꾸준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모읍니다. 1억 모았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공백기 없이 경제활동을 꾸준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모으려면 달에 100만원씩 8년 걸리거든요. 대략적으로 8년, 이자까지 포함하면 8년 잡으면 될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다? 이 사람 8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100만원씩 모은 겁니다. 오늘은 사연이 아니라 그냥 조언입니다. 피곤해서 내용이 많이 부실한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적금 꾸준하게 넣으면서 성실한 사람을 찾는 게 요즘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직장 또 오래 안 다니고, 그 직장 그만두고 좀 오래 노는 사람도 있고, 돈 다 까먹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일을 그만두고 버너나 돈 까먹고, 돈 떨어지면 일하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한 직장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요즘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멘탈이 약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을 모은다는 건 보통 사람 입장에서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야, 뭐 1억을 모았다고 해서 뭐 크게 대단할 거 없다, 뭐 부자도 아닌데,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부심 가지시 바라게. 그만큼 1억을 모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1억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돼. 오래 걸려도 모아야 돼. 왜냐, 우리가 직장 평생 다닐 수도 없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여러 가지 변수가 뭐야? 다 돈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인 게 있어야 보다 나은 꿈을 꿀 수 있어요. 언제까지 월세 살 겁니까? 내 집 마련해야 되잖아. 물론 서울 같은 데 1억까지 택도 없어. 근데 광역시 같은 경우 1억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1억 가지고 좀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할 수 있어. 빌라든 뭐든 간에. 신축은 사실 빡시죠. 신축은 빡시지만 구축으로 알아보면 뭐 좀 살 수 있는 건 있거든요. 나이 먹으면 내 보금자리 있어야 돼요. 난 걱정되는 게 지금 평생 월세로 살 분들이 너무 많아. 지금은 걱정 없겠지. 나이 먹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과연 자기가 버는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데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1억 모으셔야 돼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은 쉽지 않은 돈입니다. 직장생활도 꾸준히 해야 하고, 적은 월급이라면 생활비 쪼개서 쫄라매야 하고, 한 달 100만원씩 1년 1200만원, 10년 꼬박 모아야 1억 2천만원입니다. 저저력과 인내심을 10년간 꾸준히 쉬지 않고 발휘해야 그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돈이죠. 그냥 어려운 돈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돈이야. 특히 특별할 거 없는 사람한테는. 보통 벌이가 한 200에서 200만원 중반대라고 하면 100만원 모으려면 특히 자취한 분들은 빡칠 겁니다. 그나마 이제 본가에 사는 분들은 부모님 밥 주니까 생활비 많이 안 드니까 가능한데, 본가에 살지 않고 이제 따로 떠서 사는 분들은 달에 100만원 모으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모아야 돼. 일단 안 써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사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거.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 유행이 민감하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교체주기도 빠르고 사치품에 돈을 많이 씁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거 심해지면서 돈을 못 모은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뭐 좋은 스마트폰 써도 됩니다. 쓸 거면 그 전에 폰을 오래 쓰고 바꿉시다. 좀 아이폰을 쓰더라도 뭐 새 폰 바꾸더라도 뭐 아이폰 12, 13은 좀 오래 쓰고 바꾸면 괜찮아요. 근데 보면 요즘 보면 그 전에 폰이 최신 폰이야. 오래 안 지났는데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좀 신기한 게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웃긴 게 뭐냐면 그 아이폰 16 이제 개봉기가 있어. 프로 개봉기가 있는데 그 전에 썼던 폰이 뭔지 아세요? G 플립 5입니다. 그것도 최신의 폰 아닌가? 쓸만한데 왜 바꾸는 거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오지랖일 수 있겠지만 뭔가 여기 보면 좋은 물건 있으면 뭔가 참자고 지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 본인이 지겠죠. 물론 그런 거 다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보통 사람들이 버는 거 뻔합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특별하게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이 이제 나가는 것들을 줄여 나가야 돼. 스마트폰 바꿀 게 있으면 뭐 좀 쓰고 바꾸던가. 예. 쓰고 뭐 요즘에 중고로 살 수도 있잖아요, 중고로. 예. 굳이 새 폰 아니라 상관없잖아요. 웬만하면 스마트폰은요, 약정보다는 자급제가 낫습니다. 자급제 중고폰을 사는 게 더 나아요. 이게 훨씬 더 싸게 칩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은 웬만하면 줄이는 게 좋아요. 식비를 아끼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밥 되는 밥을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웬만하면 택시 탈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밥 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 그리고 유행한다고 막 사면 안 됩니다. 옷 같은 거. 어차피 유행이 지나면 헝거됩니다. 네, 헝거돼요. 그래서 안 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절제를 해야, 오랫동안 절제를 해야 가능한 돈이 1억입니다. 그래서 1억을 모은 사람과 안 모은 사람은 거기서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모은 사람은 2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모으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1억 없는 상태로,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도 없는 상태로 이제 나이 먹으면서 돈이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아무튼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누가 뭐라든 간에 악착같이 돈 모으고 어떻게든 1억을 달성하시고, 1억을 달성해서 1억 5천도 달성하시고 2억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